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뭔가 좀 양꼬치에 소맥 한 잔이 딱 땡기는 날인데 좀 이따 녹화 마무리되면 시원하게 한 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일간 쌓였던 스트레스 시원하게 마무리되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며칠 전 상승했던 상승분을 잘 지켜주며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지난해 도달했던 전고점 68,000달러대를 생각한다면 답답한 가격대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비하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떠나가며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의 시즌이 종료되었다라는 언급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대표 SNS 플랫폼이죠. 트위터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암호화폐가 가장 주목받는 트렌드라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사 암호화폐 트위터에서 가장 주목받는 트렌드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트위터의 경우는 최근 2년간의 트렌드 동향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기간 암호화폐를 포함한 금융산업이 가장 주목받는 트렌드 1위에 올랐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암호화폐 관련 트윗은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으며 NFT 관련 트윗도 무려 242%가 증가했다. 이외 디파이, 스테이블코인, 디앱 등 트윗도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다. 아울러 보고서는 최근 3개월 동안 암호화폐 관련 트윗이 무려 3억 건에 달한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현재 시간이 흐를수록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는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을 텐데 특히나 높아져가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해지 수단의 부재와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한 중앙화 자산에 대한 위험도의 증가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글로벌 거시경제적인 상황들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장점을 더욱 부각시켜주는 상황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참 신기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암호화폐 시장의 유명한 애널리스트이죠. 이 윌리 우에게서 하나의 트위터가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 오랜만에 좀 트윗을 남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윌리우가 하나의 트윗을 남겼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완전히 리셋되었다. 마지막은 2020년 10월이었다라고 트윗을 남겼다고 하는데 이제 2020년 10월이라고 하면 그해 3월 이제 현재 대한민국에서 역대급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외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전례가 없던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하게 되는데요. 이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 해지 자산을 찾고 있던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의 눈에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작년이죠. 2021년 2월부터 4월경에 투자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의 본격 상승장은 2021년 10월부터 2020년 10월부터 시작을 하였는데요. 네, 사진을 보시게 되면 2020년 10월을 기점으로 엄청난 상승세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1만 달러였는데 윌리우의 언급은 말 그대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을 위한 준비는 모두 마쳤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격에 대한 언급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만 달러부터 시작해서 30만 달러, 얼마 전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의 경우는 50만 달러까지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보다 2배 더욱 높은 100만 달러를 이야기한 인물이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인물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언급을 하는 것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맥스 창업자 비트코인 장기적으로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아서 헤이즈 비트맥스 창업자가 미디움을 통해 장기적으로 금 가격은 온스당 1만 달러,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는 서방 국가가 이제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화 자산을 동결한 최근 사례는 법정 화폐에 대한 신뢰성이 붕괴되는 주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금은 다시 역사적 무대에 나설 것이며 금의 디지털 버전이 이제 비트코인 역시 성공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이 인물이 비트맥스의 창업자 아서 헤이즈입니다. 얼마 전 저 또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얼마 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속되던 와중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가 더욱 강력해지며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에 대한 동결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디지털 머니, 넥슨 게임 캐시, 한 게임 머니가 된 것인데요. 이러한 것을 본 글로벌 투자자들의 경우는 나중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으로 인해 탈중앙화 자산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증폭이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으로서 국제사회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제도권 안으로의 안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과도기적인 시기 우리는 어떠한 스탠스를 가져야만 할까요? 이러한 과도기적인 자산을 찾는다는 것, 그 시기에 투자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있다는 것은 결코 쉽게 오지 않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회 속에 나의 자산을 조금 더 증식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 충분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미국 1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코인베이스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미등록 증권 판매하면 어떠한 코인이 생각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애증의 코인 XRP가 생각이 날 텐데 이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에 대해서 코인베이스가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이 코인베이스는 자체 발행 코인도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미등록 증권 판매 집단 소송에 직면해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이용자 3명이 해당 거래소가 규제되지 않는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 최근 뉴욕 남부 지방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코인베이스가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토큰 중 79개가 이제 규제되지 않는 미등록 증권이며 구매 시 관련 투자 위험성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는 주 및 연방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미국 로펌 시워드 & 키셀의 필립 무스타키스 이제 변호사의 경우는 이와 관련 이번 사건은 놀랄 일이 아니다. 2018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인 발행을 단속하기 시작한 이후 유사한 사례는 반복해서 발생했다고 평가를 했다고 하네요. 과연 코인베이스 3명이 갑자기 왜 이러한 소송을 건 것일까요? 사건에 대하여 정황들이 더 나와 보아야 알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보았을 때 코인을 매수했는데 큰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최근 진행되고 있는 리플사와 미 SEC의 소송을 모티브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걸 이유 자체가 없는데요. 그렇게 변호사가 큰일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죠. 이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도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해이죠. 2021년 당시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올해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의 근심거리가 되었었는데요. 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1년 유예가 되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이제 과세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이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안도의 소리가 들렸었는데 이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로부터 1년 더 추가적인 유예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정부 코인 과세 1년 추가 유예 검토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년 1월로 미뤄진 가상화폐 과세 시기를 2024년 초까지 1년 더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17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의 경우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가상화폐 선정비 후 과세 원칙에 따라 인수위는 과세 시기를 내후년으로 미루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올해 1월부터 연 250만 원을 넘는 가상화폐 양도소득의 22%의 세율로 세금을 매길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지난해 11월 말 여야가 과세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가상화폐 세금 부과를 1년 미루기로 합의했으며 인수위 역시 추가 유예를 들여다보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가상화폐 과세를 1년 더 늦추려는 이유는 가상화폐 세금을 강제하기 전 먼저 시장의 규율부터 세워야 한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한국일보가 전했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글로벌적으로 아무런 규제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 속에 무리하게 과세를 진행하게 된다면 당연히 시장 성장에 저해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 있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은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1년 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은성수 전 위원장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잘못된 길을 가면 어른들이 말해줘야 한다는 되도 않는 발언들이 나오는 등 답답한 시간 또한 있었지만 이제는 정상적인 길을 가기 위한 정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왕윤종 교수에게 맡겼다는 소식들이 나오는 등 이 시장에 대하여 신경을 쓰는 그림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과거와 같이 그저 도박, 투기로 보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로서 새로운 자산, 금융의 혁신으로 판단하여 법안과 규제가 진행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제가 진행 중에 있는 디파이 2.0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크로노스 다오인데요. 지난 1월 디파이 2.0에 대하여 소개를 해드리면서 실제로 스테이킹을 진행한 이래로 2달하고 2주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에 대한 경과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크로노스 다오의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왼쪽 보시면 APY가 연 이율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스테이킹 이율은 약 8만%로 이전보다 다소 이율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매력적인 퍼센테이지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데요. 이 밑에 유얼 스테이크드 밸런스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제가 가지고 있는 크로노 토큰의 개수를 나타낸 것으로 최초 매수 당시 0.11개였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4배 이상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 다오의 경우는 8시간마다 이자가 지급이 되면서 이자가 복리로 증가하기 때문에 2달이 조금 지난 시점 이러한 개수의 증가를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옆에 메뉴에서 아월 글라스라는 것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왼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크로노 토큰의 가치가 현재 150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최초 매수 당시 640달러 정도의 매수를 한 것을 감안했을 때 뭐 거의 반의 반토막이 난 것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토큰의 가치는 달러로 환산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밑에 커런트 웰스를 보시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크로노 토큰의 가치가 달러로 환산이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약 74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 최초 매수 당시 71달러가량의 금액을 크로노 토큰의 가격 640달러에 매수를 하여 0.11개가량의 토큰을 매수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시간이 흐르며 크로노 토큰의 가격은 줄어들었지만 이자로 인하여 오히려 이제 3달러가량 이제 수익을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디파이 2.0의 경우는 현재 일반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자산가들 사이에 포트폴리오 중요한 부분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해지 기능으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저도 실험 삼아 현재 소액을 진행 중인 것이죠.
전반적인 약세장 속에 지난달까지 크로노 토큰이 마이너스를 나타내다가 이번에 다시금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 설명란에 크로노스 다오에 대한 링크와 닥스 등을 남겨두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셔서 공부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입니다. 가격의 보합 흐름 영향일까요?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포인트 하락한 25포인트를 기록하였는데 단계는 공포 단계에서 다시금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내려갔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크나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영향이 소폭이지만 지수를 다운시킨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은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저 도박, 투기, 갬블이라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마치 도박쟁이처럼 보던 인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의 경우는 2017년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며 횟수로 5년 정도 이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18년 당시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 당장 팔아라 너 패가망신한다 라는 이야기를 정말 숱하게 들었습니다. 실제로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었죠. 당장이라도 이 시장이 망해버릴 것 같은 기조가 보였으며 범국가적으로도 금지를 하려던 모습들이 아직도 눈앞에 선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때 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말했던 지인들이 저에게 와서 자문을 구하고는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오를 것 같으면 연락이 하나둘씩 오게 되는데요. 지금의 과도기적인 이 시기 현재 마이너스 되어 있는 계좌를 보며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차라리 코인에 투자를 하지 말걸이라는 생각 또한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년 뒤 여러분들이 건강한 방법, 올바른 방법으로 이 시장에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하신다면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이며 그에 맞는 자산이 형성되어 있을 것이라는 100%에 가까운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마이너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장은 확장될 수밖에 없으며 지금과는 완전하게 다른 시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암호화폐 시장을 단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면 장기 투자를 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집니다. 아마 이러한 것은 대출받아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코인에 대출받아 투자를 하는 것이랑 이제 부동산에 대출받아 투자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며 이러한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는 꼭 여유 자금을 통하여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자금으로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